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왜 아프냐, 왜 문제가 되고 계속 살이 찌냐. 절대 이건 내가 많이 먹어서 라는 관점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음식을 먹고 있어서 그렇다. 여러분이 이런 죽은 음식들을 계속 먹으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안녕하세요.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나를 살리는 습관, 죽이는 습관 저자 조승우 한약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왜 아프냐, 왜 문제가 되고 계속 살이 찌냐. 절대 이건 내가 많이 먹어서 라는 관점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음식을 먹고 있어서 그렇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건강하기 위해서는 좋은 걸 먹어야 된다라는 이 마케팅이 많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건강서적들도 영양제라든지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이러한 책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반대로 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채소과일식이라든지 완전배출 완치비만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아픈 이유는 초초초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을 빙자한 건강기능식품과 영양제들까지도 너무나 많이 먹어서 몸이 아픈 거다. 왜? 화학첨가제와 인공감미료들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소화 흡수도 안 되지만 배출은 더더욱 힘들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염증으로 자리를 잡아서 살이 쪄 나가는 거다. 아마 이 부분은 대부분의 건강정보나 전문가들이 많이 강조를 합니다. 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만성염증이 비만의 원인이다. 그런데 거기서 다른 뭔가를 먹게끔 정보를 또 줘버려요. 그게 영양제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좋은 유산균이 지금 엄청나게 또 선풍을 이끌고 있지만 이 유행은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죽은 음식들을 계속 먹으면 간혹 정말 빼짝 마르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살이 찐다. 그래서 비만이 되고 이로 인해서 각종 병원에 가면 검사 수치들이 이제 콜레스테롤, 당, 혈압, 위험 경계 수준에 갔다, 아니면 전 단계다 해서 약 처방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순환의 고리를 최대한 빨리 먼저 끊어야지만이 책을 읽고 행복해지기 위한 정확한 원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건강을 먼저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것 딱 3가지 식생활 습관을 꼽는다면, 첫 번째는 당연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술, 담배. 이거는 뭐 초등학생도 아는 거죠. 근데 안 돼요.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 저는 탄산하고 커피까지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이 술, 담배 끊기가 어려운 건요, 이 탄산하고 커피를 기본적으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는 이미 약물이에요. 중독성이 확인됐고, 즉 암을 갖고 오고 생명을 위협한다. 즉 하루에 술 한 잔도 몸에 안 좋다라는 것까지 이제는 밝혀졌습니다. 불과 10년 전, 5년 전까지만 해도 와인 하루 한 잔은 심장 질환에 좋다라는 마케팅이 먹혔거든요. 그러니까 뉴스에 그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똑같이 뉴스에 소주 한 잔도 몸에 안 좋다, 맥주 한 모금도 몸에 안 좋다라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처럼 술, 담배는 몸에 안 좋은 줄 다 알죠. 담배값에 뭐 암 그 흉측한 사진들 붙여놓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담배 회사가 뭘 개발했습니까? 바로 전자담배죠. 그래서 이번에 24년도 7월부로 미국 FDA가 약품뿐만 아니고 식품까지 다 하는데, 민트향, 전자담배인데 향이 민트향이나 멘솔향 이런 것들을 승인을 해줘 버렸어요. 근데 그 전에는 이게 승인을 굳고 막았고, 단체들이, 환경단체나 청소년 보호단체들이, 왜? 아이들이 펴도 이게 이제 담배 냄새인지 분간이 안 되잖아요. 그 멘솔향이라든지 민트향은 향긋하니까. 근데 이게 기업의 로비를 엄청나게 했겠죠. 몇 년 동안. 결국에는 승인돼서 또 반대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럼 담배 회사는 또 전자담배 중에 매출을 올리면 이게 청소년들이 피든 안 피든 이거는 안중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 우리 자본주의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술, 담배는 더 이상 제재할 수도 없고. 근데 여기와 버금가게 몸에 안 좋은 게 이미 밝혀진 게 탄산이다. 그래서 이제 탄산 회사들이 만드는 마케팅이 제로 마케팅을 또 시작했고, 제로 콜라, 제로 뭐 사이다, 당류 제로, 이거는 더 속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라리 일반 콜라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커피도 이미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라는 건 다 모든 정부가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4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원래 안 먹어왔던, 즉 술하고 담배는 마시고 폈지만 화학 처리가 이렇게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었거든요. 지난 수천 년 동안 불과 몇백 년 동안 이 화학약물이 들어가서 더 중독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성이 네 가지가 연결고리가 돼 있습니다. 술, 담배는 서로 부르고 여기에 커피를 부르고 탄산을 부르고, 그래서 여러분이 술, 담배를 끊고 싶다 그러면 먼저 순서를 커피랑 탄산부터 끊으셔야 된다. 그러면 순서가 자연스럽게 담배와 술도 끊으실 수가 있지, 기본적으로 커피, 탄산은 드시면서 술, 담배 끊기는 가장 어렵다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삼시세끼 안 먹어도 되거든요. 충분히 살아요. 근데 이 삼시세끼를 먹어야 모든 소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세뇌를 당해왔던 거고, 그래서 삼시세끼 드셔도 좋다 이거예요. 하루 시작 아침만큼은 채소과일로 시작하셔라. 살아있는 가열하지 않는 채소과일로 시작을 해라. 뭘 먹기가 어렵다, 직접 씹어 먹기 어렵다, 그럼 저는 갈아 만든 주스를 드셔라. 착즙 주스 드셔라. 대신 뭐다? 무첨가, 화학적인 게 전혀 안 들어간 거, 그리고 기왕이면 유기농 채소과일을 쓴 그런 주스를 먹어라. 이미 많은 기업에서 소비자 니즈가 올라가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뭘 살지에 달려 있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인데요. 자연식물식을 많이 하셔라. 생활관. 이 용어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채식주의자 아니면 비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채식주의자는 동물성 식품을 전혀 안 먹는 거고, 비건도 이제 동물성 식품을 안 먹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육류, 어류 이런 것들, 살아있는 이제 이 살생을 안 한다는 개념인데, 자연 식물식은 고기를 드셔도 되긴 해요. 그런데 뭐다? 가공이 최소화된 거, 즉 기본적으로 불로 조리한 것까지는 자연 식물식이 됩니다. 삶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족발이나 보쌈, 수육, 고기를 이렇게 먹어야지 석쇠에다가 구워 먹고 태워 먹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공육 먹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가공식품이 너무나 많이 침투가 돼 있어서 우리 인간이 자연으로 돌아가려면 먹는 것부터 자연 식물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식물이라는 게 있어서 뭐 고기도 빼 이런 개념보다는 비율 자체를 기본 채소, 과일식, 통곡물, 견과류를 많이 늘려주고, 육류나 어류를 먹더라도 캔에 든 그런 꽁치캔 예전에 많이 먹었거든요. 이런 거 먹지 말고, 육류도 가공육 이런 거 먹지 말고 자연 있는 그대로 무항생제된, 동물 복지 인증된 그러한 것들 위주로 먹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술, 담배, 탄산, 커피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당연히 배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하루 시작만큼은 살아있는 채소과일로 하고, 더 나아가서 확장은 자연 식물식을 하는 삶을 한번 습관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식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가장 간단하게 딱 이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살아있는 음식, 즉 최소한의 가공 들어간 것, 기본적으로 열이 안 가해지면 가장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의 것들은 죽은 음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더 강조드리는 건, 지금은 단순 가공식품이 아니에요. 초가공식품이라고 언론에서도 이렇게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 초가공식품이라 함은 오늘 또 드셨을지도 모를 라면, 햄버거, 감자튀김, 뭐 치킨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너무나 맛있죠. 이러한 것들이 실은 다 죽은 음식이 있고, 이러한 죽은 음식들을 계속 먹음으로 인해서 내 몸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그것을 먼저 인지하시라는 뜻에서 식생활 습관도 반드시 먼저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 책의 핵심 메시지는 나를 살리는 습관 6가지인데요. 여기에는 기본 식생활 습관도 담겨 있지만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삶의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 건가,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그러려면은 책을 좀 읽어야 된다. 그러한 내용도 있고요. 현재 내가 어떻게 생활 패턴을 잡을 것인가가 중요해요. 그게 바로 나만의 루틴을 잡으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즉 나만의 패턴도, 즉 가장 성공 자기개발의 핵심이 미라클 모닝이거든요. 근데 이 미라클 모닝이 저도 한 10년 넘게 해봤더니 저랑은 안 맞아요. 진짜로 저 피곤해 죽겠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뭐 능률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냥. 그래서 미라클 모닝이
굉장히 상징적인 말이지 꼭 새벽에 일어나라는 얘기는 아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라. 저는 새벽에 젖병 물리면서 아이 키우는 그 밤잠에 어차피 깨는 거 이 시간에 내가 뭔가를 하자. 그걸 제 시간으로 미라클 모닝으로 잡았던 것 같고 그 시간에 책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만의 루틴을 잡아라. 이거랑 연결된 게 세 번째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내 스스로 공부를 해야 돼요. 정말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죠. 유튜버라는 그리고 SNS라는 이러한 미디어로 인해서요. 그럼 여기에서 이게 상업주의에 기반한 정보들인지 아니면 정말 나에게 맞는 건지, 특히 건강 정보가 문제예요. 지금은 뭐 먹어라 뭐 먹지 마라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먹어도 되나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초등학생이나 할 법한 질문들을 실제로 다 해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먹는 거를 자기 마음대로 못 먹으니까 끌려다닙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나는 MBTI, 나는 뭐 T야, 나는 I라서 이래, 왜 한계를 국한하냐는 거죠. 본인을 스스로. 다양성이 있고 한계가 없는 게 자기 개발의 핵심인데 이미 나는 MBTI에 딱 가져져 가지고 난 이런 사람이야, 자기 합리화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것 공부부터 해서 심리적인 것, 그리고 어떠한 계획성을 세우는 방법까지도 결국에는 누군가가 정해놓은 건 답이 아니다, 나에게 맞춰서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요, 네 번째도 잘해야 돼요. 뭘 잘해야 되나? 채우기보다는 비워야 돼요. 이건 역시 무소유죠. 무소유. 그래서 우리는 욕심과 욕망, 집착에서부터 모든 괴로움이 시작된다. 이 마음의 괴로움이 결국엔 저는 행복을 막는 가장 절대적인 요소다. 그리고 우리는 성공하면 돈으로 연결을 많이 짓는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결코 마음의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인데 정말 스트레스에 받아가지고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병원으로 5만 가지 쫓아다녀도 수치는 다 정상인데 난 죽을 것 같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결국엔 책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야 돼요. 명상이나 요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기계발서들이 지금 그래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공부 방법을 찾는 거와 연결이 되듯이 결국에는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쌓아지는 것조차도 비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참 도를 닦는 메시지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채워질수록 결국엔 비움으로 간다라는 그 삶의 철학이 세워졌을 때만이 마음의 평온함이 유지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거를 잘 비워내려면요, 근본적으로 이걸 극복해야 돼요.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평등한 거는 뭐 하루 24시간 주어진 것도 평등하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생명이 주어진 것은 언젠간 다 죽습니다. 즉 삶과 죽음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 자체가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언젠간 죽는다라는 그 공포 불안이 외로움과 우울감을 갖고 올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그 심리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살아야 되죠? 언젠간 죽을 건데 제가 왜 이렇게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근데 이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죽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실은 우리 인간은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사는 거고, 근데 죽음이라는 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가요 정말 소중해져요. 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왜? 영원히 살지도 않지만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를, 그 두려움이 없어지면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해야 된다라는 게 명확해지거든요. 뭐 오늘 하루하루 그냥 즐겁게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공무원 시험이 언제 있든 아니면 토익 시험이 있든 아니면 우리 아들, 딸이 언제 결혼을 시키든 손주가 언제 태어나든 그건 기약이 없는 거고, 오늘 내가 행복하면 그때까지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채운 걸 비우려면 이 죽음에 대한 성찰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제 책에서는 저도 체험해봤던, 저희 아내랑 같이 했던 임종체험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관에 들어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책을 안 읽으시더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 임종체험은 한번 해보자 이거 생각하셔서 그 임종체험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하셔도 되고 혼자 가셔서 하셔도 되고요. 분명히 삶의 터닝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새로 태어나는 경험은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러한 5가지들이 결국엔 궁극적으로 합쳐지면 마지막으로 성공의 기준이 새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 대부분의 사람이 성공하고 싶어 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근데 이 성공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지금은 행복이요 라는 말까지는 해요. 그럼 이 행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자산이 소위 말하는 10%면은 한 10억에서 30억이 있어야 진짜 행복하냐, 아니면은 건강해야지 내가 장애가 없어야 행복하냐, 그 기준을 새로 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 책에서는 이 기준은 결국엔 돈도 아니고 신체적인 문제도 아니고 마음의 문제다. 마음이 평온해야 된다.
마음에 괴로움이 없을 때 진정 행복하고 성공한 삶이다. 그래서 이 6가지가 바로 나를 살리는 습관, 그 명제로 정해 보았습니다.